없나요? 네. 자, 이쪽 앞쪽으로 좀 앉죠. 앞쪽으로 좀. 날씨가 오늘 따뜻하니까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좀 여기 너무 일자로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앉고 뭐 이런 그 센스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네. 무릎 담요. 네, 센스가 좋군요. 마이크 하나 더 없어요? 하나만 더? 끝이야? 무릎 담요 아까 내가 먼저 썼는데. 자, 저희들이 여기 왜 올라왔냐 하면요. 이제 각자 자기 소개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잘 몰라서 각 단위에서 있는 제일 뭐 막내 뭐 이런 사람들을 한번 모셔보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대선 전국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이라서 이렇게 앰프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 행사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데 특히 장하나 의원께서는 자신의 의원직을 걸고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앰프를 사용하는 행사에서는 그걸 하면 안 된대요. 이 선거법 굉장히 부당한 것 같은데 개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선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됐는데요. 자, 우리 맨 왼쪽부터 우리 또 멋진 청년이 한 분 올라와 계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함께 살자 농성촌에 가장 먼저 좀 입주해 있었습니다. 쌍용자동차 지부 비정규직 지회 조직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청년처럼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우리 함께 살자 농성촌 쌍용차가 먼저 차려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다고 조선일보가 얘기했던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있습니다. 이원호입니다. 네, 우리 옆에 네, 안녕하세요. 저 함께 살자 농성촌에서 신강정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래라고 합니다. 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마이크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너무 함께 살자. 함께 살아야 돼요, 다 같이. 함께 살자 농성촌의 국회 출장 소장을 맡고 있고요. 아울러서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하나입니다. 진짜 국회의원이에요. 네.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다음에 안녕하세요. 떨리네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고요. 이제 대학 YMCA 전국연맹 그리고 순천대학교 YMCA인 이제 고향 지금 살고 있는 건 순천, 고향은 울산에서 이제 지역 감정을 몸소 없애기 위해 몸소 실천하고 있는 임이경입니다. 박수를 맞아주세요. 그럼 순천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오늘? 네. 제일 멀리서 오셨나봐요, 그죠? 이 순천은 더 멀리 오신 분 계세요? 마산? 마산이 저희 제주에서 오신 분도 있고, 강정에서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집이 울산이고 학교가 지금 순천이셔가지고 이 지역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면 성적도 되고 점수도 다 되는데 일부러 그쪽으로 학교 가신 거라는 거예요? 네? 일부러는 아니고요. 근데 학교를 이제 전라도 전라도 쪽으로 좀 넣었어요. 가고 싶고. 가보니까 어떠세요? 전라도에 가신 지 얼마 되셨어요? 순천에 가신 지? 3년이요. 3년? 네. 그러니까 어때요? 전라도 경상도에 비해서? 전라도 공기도 좋고요. 물도 좋고 인물도 좋고요. 네, 인물도 좋고 좋아요. 순천에 가서 애인이 생기신 거예요? 네. 여기 같이 왔어요? 아니요. 왜 같이 안 왔어요? 이제 다른 봉사활동 하고 있어요. 다른 봉사활동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가끔 떨어져 지내고 다른 분들 만나고 그래야지 또 사이가 돈독해지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쌍용차 우리 노동자들 딱 생각하면, 여러분 쌍용차 해고자 노동자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막 좀 이렇게 막 투쟁하고 이러면 약간 이렇게 아저씨 같은 느낌이 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저도 처음에 딱 왔을 때 그렇게 머리도 예쁘게 염색한 젊은 청년이 있어가지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 어때요? 쌍용차에서 생물학적으로도 막내예요?
아, 예, 제가 네. 29살 때부터 이 투쟁을 시작해서 지금 33살이 됐거든요. 예, 아. 제가 제일 현재로서 막내입니다. 지금 29살부터 투쟁을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2009년 그 투쟁할 때가 29살. 2008년도 2008년. 10월부터 제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33살이 됐죠. 그러면은 다른 바로 위에 이렇게 형님들은 나이가 되게 더 많지 않아요? 아, 저보다 한 2살 네. 많으신 분이 저희 많이 있긴 있어요. 있고. 네네. 그러면은 막내니까 어때요? 그 형님들이 사실 막 구준일 같은 거 이런 거 다 본인한테 이렇게 시키고 그런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오늘 쌍용차 형들에서 한 명도 안 왔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문에 있는데 여기 마음 놓고 자기 뒷담화 까라고 사실은 안 왔는데. 이게 사실은 오늘 여기 온 것도 좀 난감하긴 한데요. 그 사회자분이 밑도 끝도 없이 네가 올라와서 형들의 뒷담화를 좀 깔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난감해요. 아니 우리 동지들이 뭐 내부를 분열시키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어차피 뭐 분열이 많이 돼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뭐 더 깨질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특별히 할 얘기 없어요? 형들이 너무 잘해줘요? 네, 뭐 제가 뭐 나서서 일을 하거나 더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실제로. 예, 저희 형들하고 똑같이 일을 나눠서 한다. 예, 뭐 네. 좀 평등한 조직이니까 우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평등한 조직이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럼요, 평등하죠. 그러면은 우리 옆에 있는 이원호 국장님은 사실 이원호 국장님은 용산참사 진상규명이 사무국장인데요. 청년이 유일한 청년이에요. 그 사무실에서 2명 있는데 이제 1명이 유일한 30대인데 이원호 사무국장님은 어때요? 그 많은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결정하고 혼자 다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하면서 이렇게 좀 너무 젊어가지고 또는 사람들이 젊게 봐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네. 사실 저희 사회 보시는 김덕진 국장님이 아까 39이라 그러신 거죠? 네.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이거 중3 때 얼굴이에요. 좀 옆에 가서 서고 싶은데 미리 늙어서 그래요. 그 용산 때도 사실 같이 했거든요. 저희 같이 했는데 항상 어른으로 보고 저는 어린이 취급하고 그 용산 대책이 저희가 100여 개 그 단체가 모여서 대책이 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 쪽에서 결정하고 저는 시키는 거 하고 뭐 이런. 근데 2살 차이밖에 안 내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제가 나이를 속인 건 아니고요. 본인이 그렇게 알고 저를 대했을 뿐이에요. 이 조로한 얼굴이어서. 그럼 여기서 승래 씨는 지금 완전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진짜 생물학적으로 제일 청년 같은데 사실 청년 아까 백수라고 소개하셨고 강정아리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죠?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신강정아리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우리 승래 씨는 생명평화 대행진하면서 이렇게 같이 만났어요. 농성촌까지 지금 왔는데 어때요? 그 와서 이렇게 막 75세 되신 문정현 할아버지부터 사실 이제 승래 씨까지 우리가 쭉 함께 했었는데 어떤 그 활동하시면서 느낀 느낌이 어떤 게 있었어요? 누나들이나 형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좀 잘해주시던가요? 네, 굉장히 잘해주시죠. 아무래도 이런 쪽에 젊은 피가 별로 없으니까. 중요한 얘기 했어요 지금. 이런 쪽에 젊은 피가 없다. 사실 없어요. 진짜 없는데. 그래서 딱 등장하자마자 막 인기가 많아졌던 소문이 있던데. 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이제 받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오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대행진 왔다가 좀 이따 가려고 했는데 누나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남게 됐나요? 예, 그렇죠. 원래 가려고 했는데 진짜. 그럼 누나들이 남기려고 잘해줬나 보네 그러면. 남기려고. 낚였어요. 낚였네.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이렇게 교회 다닐 때 이렇게 낚이는 것처럼 이런 쪽에 젊은 피가 없는데 한 번 들어왔을 때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사실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인데 우리 그 승래 씨가 잡혀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이크 잠깐 장하나 의원님한테 빌려주시면 그 장하나 의원님이 국회에서 어떻게 주민등록 순서로 막내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네. 더 어리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기 몇 분이나 계세요? 둘 있죠. 2명 있어요? 네. 300명 중에 그러면은 밑에서 세 번째 네, 신 건데 네. 그 국회의원
국회의원이신데 되게 국회의원 같이 입고 다니시죠? 예, 복장도 예, 굉장히 국회의원 같고 근엄해 보이시고. 평범하죠. 예, 근엄해 보이시고 평범한 그러는데. 국회의원. 근데 국회에서 같은 데는 막 이렇게 나이 많으시고 경험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국회의원 되신 지가 겨우 한 6개월쯤 되신 것 같은데 어때요? 거기서는 그렇게 나이나 경험 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거나 그러신 적 없나요? 네, 뭐 별로 없었어요. 되게 걱정은 많이 아 했는데. 그래요? 막 이렇게 애기 취급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별로. 아. 뭐 몇몇 분이 아. 하시지만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공간인가 봐요. 국회라는 공간에서. 그래서 같이 국회에서 일하면 저희가 의원끼리의 어떤 뭐 경쟁은 좀 그렇다. 의원끼리 일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공무원, 정부를 상대로 일하는 게 국회의원 일이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 뭐 국회의원 한 명당 한 3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부나 어떤 소위 공권력이라던가 네. 이런 어떤 그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감시를 하고 대신 따져 묻는 거죠. 예컨대 경찰이 뭐 지금 뭐 쌍용차의 경우도 그렇고 용산 경우도 그렇고 강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밀양 총선탑도 마찬가지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폭력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따져 묻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늘 뭐 생업이 있고 생활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뭐 다른 많이 동료원들하고 특별히 그런 게 없다. 근데 만약에 피감 이렇게 상대하는 뭐 경찰이든 뭐 어떤 이런 뭐 피감 기관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계신 관료분들은 사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많으시죠. 뭐 저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네. 공직에 몸담은 분들도 네, 분명히 네, 있을 테고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은 저를 뭐 젊다고 이렇게 취급하면 사실 국회 전체의 권위가 내려가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데 아마 제 생각인데 이렇게 전체에서 막 따지다 보면 특히 뭐 제가 이번에 그 용역폭력 청문회였나요? 네, 그렇죠. 조현호 청장이 진짜 나왔죠. 전 조현호 청장이 나와서 근데 얼굴을 보는 순간 뭐 DNA 하나하나가 다 반응을 하더라고요. 분노가 조현호 경찰청장 누군지 아시죠? 분노가 쌍용차 지나가고 막 이랬던. 막 끌어올라서 네.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손바닥이 정말 빨개지도록 막 두들기게 되고 책상을 막 치셨구나. 되게 화나게 되고 근데 아마 효과가 2배일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다른 의원한테 들어도 너무 싫겠지만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권위 있고 권위 있는 게 아니지 권위를 본인이 누리는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저같이 더 젊은 특히 뭐 성별로서도 여성이 이렇게 지랄지랄하면 빡치겠죠 뭐. 얼굴이 부들부들 떨려야 다 보여요. 뭐 고용노동부 장관도 뭐 엊그제 좀 매겼는데 매겠대요. 장관을 매겼는데 얼굴이 떨리고 빨개집니다. 이런 거네요. 요새 뭐, 그런 거 좀 즐기고 있어요. 사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욕먹으니 기분 좋냐 뭐 이런 거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할 텐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젊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더 약오르게 만들어가지고 그거요. 할 수 있는 장점이 네, 그겁니다. 그럼 우리 순천에서 오신 우리 성함이 뭐였죠? 임이경 씨인데 그 탈핵 관련한 활동을 한다 그러는데 네. 어떤 일 하시는 건지 지금 잠깐만 말해주세요. 마이크 좀 가까이. 네. 대학 IC 이번에 이제 여름에 많이 왔죠 친구들. 네, 다 같이 손 한번 잠깐 흔들어요. 우르르 지금. 네. 밀양을 갔다 왔어요. 밀양을. 네, 밀양에 갔다 와서 이제 송전탑 이제 그 문제하고 기계 이제 송전탑을 왜 짓느냐 이제 원자력 발전소 신거리 원전 짓기 위해서 이제 짓는다 이제 그걸 보면서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도 울산이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울산이니까 이제 공장 체험을 정말 많이 다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원자력 발전소 구경시켜주면서 되게 좋은 곳이다 이렇게 저희가 주입식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이제 저도 그런 줄 알았다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깨달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울산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상처를 받고 폭력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밀양 갔다 온 것도 좀 저는 못 갔다 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감회도 컸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반해 관련해서 아예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 나누고 있어요. 반대하는 찬성하는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반대하는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이제 서로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정말 교과서 같은 대답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또박또박 해주셨는데요. 그 활동하시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지금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다른 청년들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이제 미안해요. 같이 이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참 미안하네요. 예. 다 같이 이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미안한데 만약에 우리 쌍용자동차의 우리 막내 같이 안 보이겠지만 하고 이런한테 밀양 갔다 오신 거 얘기를 딱 한마디 해준다. 그러니까 밀양에 가니까 그러니까 쌍용자동차 우리 노동자를 만나가지고 밀양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보면 약간 뜬금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 잘 매치가 안 되고. 근데 이제 이 청년들이니까 잘 통할 수도 이제 있겠지만 나이 차이가 나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재신 씨랑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재선 씨랑. 아 밀양에 갔다 밀양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주고받는다면. 재선이에요. 재선 씨. 예. 이름 다시 말하게 해주려고. 유재선. 그렇구나. 재선아 이러면서 한번 얘기해봐요. 재선아. 밀양에 갔더니 뭐 이렇게. 네. 내가 그때 한 번 밀양을 갔다 왔었어. 갔는데 나는 되게 성전탑이 그렇게 산에도 성전탑을 짓는구나 생각하니까 되게 놀랐거든.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치우 열사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상전탑 사건을 알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되게 심각했어. 네. 혹시 밀양 성전탑에 대해서 알고 있니? 지금 알게 됐네. 아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 깜짝 놀랐다. YMCA는 뭐 적어줬어요? YMCA에서? 네, 아니 뭐 아니요. 토시 하나 빠지지 없이 이렇게 다 속속속 중요한 얘기만 골라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재선 씨? 얘기 들으니까 밀양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네. 아니 더 편안하게 좀 설명을 좀 해서 가고 싶게 좀 만들어. 그러면 이제 재선 씨가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어떤 재선 거? 씨가 우리 승래 씨한테, 장하나 의원한테 합시다. 장하나 너무 쌍용 잘하나? 어쨌든 장하나 의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쌍용자동차라 정리해고의 문제에 대해서 청년의 시각과 청년의 언어로 아까 인사할 때처럼 비정규직왜 유죄입니다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얘기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누나라고 해주세요. 네. 그럴까요? 하나 누나.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불러보겠어요, 사실은. 네, 좋은데요. 네. 하나 누나 그 쌍용차 문제 알아요? 청문회도 내가 했잖아. 그렇지. 사실은 우리 그 하나 누나가 청문회 때 사실은 막 울분을 삼키면서 왜 우리만 맨날 두드러 맞고 감옥 가고 우리만 그래야 되냐 그러면 우리라고 표현하시는데 막 격분해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그냥 거기서 사실 나도 막 좀 더 냉정하고 주어진 시간이 뭐 한 사람이 7분 8분 얘기하는 건데 좀 가라앉혀야 되는데 늘 그게 안 돼가지고 뭐 동지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아까운 시간이라서 미안한데 그래도 욱하는 이 성격을 잘 안 벗겨지고 나도 우리라고 했다고 나중에 누구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그 순간은 알겠지만 내가 온 제주도 강정에서도 늘 나 역시도 다만 6개월 전까지 경찰한테 뚫고 왔다가 사실 그 자리에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경찰은 이 사람들은 그 현장을 모를 거야 라는 그런 아주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한 짓을 계속 미화하고 아니다 뭐 노동자들이 먼저 어떻게 우리한테 되게 엄청난
살인 미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 정당방위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뻔한 구라를 너무 맞아였던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우리라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현장에서 맞았던 게 사실 지금 국회에서 일하는데 뭐 경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아 진짜로. 왜냐면 진짜 같이 맞아보거나 안 굴러본 사람들은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좀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걸 다 속아 넘어가는 게 너무 옆에서 많이 보여지는데, 적어도 딴 건 모르지만 경찰한테 쳐맞은 건 나는 아니까. 경찰들이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조현원 청장이라던가 막 미화해도, 약간 거짓말을 해도 그럴수록 더 화가 나고 그러는 것 같아. 재선 씨도 맞았어요? 경찰들한테? 아니요, 실제 네.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옥상에 있어서 맞지는 못하고요. 맞는 장면을 많이 봤겠구나. 쌍안경으로 사실은 많이 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뭐 집체극을 제가 그 수도권 율동패와 함께 했는데 맞는 연기를 그 공권 얘기에 맞는 연기를 했는데 너무 리얼하게 해서 많이 맞았냐라는 얘기를 자꾸 듣는데요. 많이 맞는 건 아니고 그냥 온몸을 좀 내던졌어요. 그래서 동지들에게 우리 이렇게 수많은 폭력에 놓여 있는 일반 시민들과 우리 노동자 서민들의 좀 이 고통을 실제로 그 집체공하면 제가 온몸에 피멍이 들거든요. 실제로 맞아서. 아, 실제로? 네. 그러니까 다른 동지 형들이 공연하면서 때려서 멍이 드는 거예요? 예, 그 저를 때리시는 분은 전문적으로 그 율동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때려달라고 해요. 이게 너무 긴장돼서 때리질 않으면 제가 느끼질 못해서 연기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맞고 뒹굴러야 하기 때문에 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느끼고 있어요. 싸울 때 70짜리를 못 맞는 걸 요새 맞고 있어요, 요새. 예. 아니 진짜로 해고 안 당했으면 언제 이런 거 해봤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언제 이런 무대에 앉아서 뭐 국회의원한테 누나 소리하고 뭐 이렇게 앉아서 우리 전국에서 모인 우리 청년분들에게 이렇게 좀 저의 소개도 좀 하고 기쁩니다. 해고 짧게 좀 당할 만도 해요. 짧게 좀 싸우고 좀 복귀하고 좀 짧게 당해도 좀 싸우다가 열심히 싸우다가 좀 너무 길어요. 우린 좀 길죠. 죄송합니다. 빨리 해결해서 저도 돌아가겠습니다. 예, 얼른 돌아가서 재선 씨를 더 이상 길거리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이현호 국장님이 승래 씨한테 용산 참사 얘기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승래 씨 용산 참사 때는 혹시 몇 살쯤 됐어요? 2009년에는 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 있어가지고 그때는 전혀 몰랐었어요. 그럼 진짜 얘기를 좀 해줄 수도 있겠네요. 승래야. 여러분들은 용산 참사 아시죠? 용산 참사 때 전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렇죠. 빠르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시죠. 승래야, 너 집 있니? 집 없어요. 집이 없지. 혹시 여기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하나야. 집 있니 너는? 저도 없어요. 없구나. 말라. 뭐 한 살 차이인데. 저 정복과 아저씨 집 있어요? 집? 자기 집? 없나 봐요. 어때? 대한민국의 절반이 집이 없대요. 근데 혹시 승래야, 너 대한민국에서 집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몇 채 갖고 있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몇 채 갖고 있을 것 같아? 상상이 안 돼요. 잘 몰라요. 항상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뭐 우리 철거민 잘 모르잖아. 철거 돼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 이해하기 어려운데 근데 사실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건데, 대한민국에 집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2005년 통계로는 1083채였고 2010년 통계로는 2123채. 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냐 도대체. 맨날 이 개발한다면서 정부가 하는 얘기가 원주민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대해서 집 없는 사람 집 갖게 해주겠다 이랬잖아. 근데 원주민 다 내쫓고 주택공급 확대, 집은 많이 짓는데 그게 어디로 갔지?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갖는 게 아니라 계속 집 2채, 3채, 4채, 5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사간 거거든. 승래, 넌 지금 누구랑 살아? 전 지금 혼자. 혼자 사는구나. 네. 난 부모님이랑 살아. 37에. 원래 혼자 살았었는데
옥탑방 1,000만 원짜리 보증금 갖고 여행 갔다 와서 갈 데가 없어갖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 외국 영화 보면 맨날 20대 넘어서 그 집에서 독립 못하면은 되게 찌질한 사람 뭐 이렇게 취급하잖아. 근데 사실 한국에서 살면서 20대에 독립하는 건 너무 거의 불가능한 건데 이게 왜 이러냔 말이지. 왜 우리가 집이 없어야 되냐 이거지. 집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개발한다고 해놓고서는 다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래서 용산 참사가 2009년 1월 20일에 있었는데 2008년까지 어땠냐를 놓고 보면 진짜 여기 국회의원도 있지만 타운돌이었잖아요. 타운돌이 다 뉴타운 한다 그러면 찍어주고, 그렇게 그런 욕망이 정점이 있을 때 사실 여기 유가족 분이 계셔서 이런 표현 쓰기 좀 죄송스럽지만 용산 참사는 혼자 집을 1000채 2000채 갖고 있는 시대였다면 용산 참사는 필연이었다고 나는 생각해. 그런 필연을 우리가 정말 뼈 아프게 겪은 거고, 그건 그래서 철거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 없는 우리들, 집에 우리의 주거권을 빼앗긴 젊은이들, 혹은 왜 홈리스들은 거리에서 생활해야 돼, 왜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생활해야 돼, 그들도 충분히 집을 가질 수 있는데 혼자 1000채 2000채 이렇게 집 가져가니까 우리 집이 뺏긴 거지. 난 용산 참사의 본질이 여기 있다고 봐. 이상입니다. 수수청년 이원호입니다. 네. 아니 용산 참사 이야기 어떻게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네, 귀에 잘 들어와요? 여기 진짜 잘하신다. 예? 안 들어와요? 저기는 너무 나이가, 정말 죄송한데 나이 갖고 차별하는 거 죄송한데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집이 있으세요? 집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청년들 이렇게 사실 활동한 사람이 나왔는데 막 나이를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서로 몇 살 차이냐면 사실 이런 거 하고 사실 이런 거 잘 안 하긴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33살 때 직장이 있었는가, 난 전세 살았나 월세 살았나, 근데 5년쯤이 지났는데도 사실 달라진 게 별로 없는 현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이 사실 진짜 독립이 없죠. 나가 살아도 대부분 뭐 집에 사실 그렇잖아요. 어른들한테 보증금 빌려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고,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청년들이 사실 없는데, 그런 청년들이 아까 우리 승래 씨가 얘기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는가. 물론 이제 우리 재선 씨는 원래 대기업에서 이제 잘 다니고 싶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우리 그 이영 씨는 어때요? 나중에 졸업하면 이런 활동할 마음이 있어요? 이제 안정한 직장을 저도 가지고 싶은데. 네. 솔직히 근데 저도 스펙도 없고 갈 데가 있었다고 이제 취업 준비하니까 저 취업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NGO 취업은 저희한테 보세요. 저희 공부 잘했어요. 무슨 스펙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공부 잘했는데 나. 아니 그래서 나중에 혹시 NGO에 취직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한번 저희가 상담을 하시면은 네. 저희 친절하게 월 수입이 얼마서부터 밥값을 내주나 안 내주나 이런 것까지 다 친절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요? 예. 좋은 NGO도 많아요. 솔직한데 그럼요. 예. 우리 승래 씨가 우리 이경 씨한테 강정마을 가봤어요? 이경 씨 혹시? 아니 못 가봤어요. 얘기는 많이 들었죠. 네. 승래 씨가 강정에 얼마 전에 다녀왔죠. 네, 짧게, 아주 짧게. 네. 그래서 근데 강정 사람들한테 지금 강정 아리들한테 둘러싸여 있잖아요. 매일매일. 강정 얘기 많이 들을 텐데 그 강정 얘기를 한번 우리 이경 씨한테 청년의 목소리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가장 생물학적으로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얘기 한번. 소개팅은 아니니까. 아니 제가 근데 그 강정에 갔다 오고 이렇게 강정 아리로 활동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지금 여기 많이 계시는 그 강정 아리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해요. 왜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래도 죄송한 마음 갖고 계세요 그냥. 네, 그래도 좀 제가 아는 한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저는 이제 강정에 가서 처음 이제 기지사업단 정문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정문에 이제 몇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앉아 계시는데 이제 피켓 같은 거 들고 뭐 해군기지 반대, 국책 사기극, 주민들이 90%가 반대를 하는데 정부나 뭐 그런 삼성 대리인 그쪽에서 이제 돈을 이용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걸 보고 좀 이게 너무 우리가 힘이 약한데 왜 저렇게까지 싸워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정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하는데 경찰 버스는 대형 버스가 막 한 뭐 6, 7대씩 있고 경찰들이 뭐 100명이 넘는데 앞에서 뭐 대여섯 명이 그렇게 막는 게 무슨 효과가 있나 왜 저러나 그랬는데 옆에서 이제 그러니까 공사 다 끝나고 이제 레이콘 차량들이 이제 나오는 그 타임에 맞춰서 이제 계속 입구에서 막는데 이제 막을 때 이제 경찰들이 와서 다 이렇게 사지를 들어서 밖으로 이제 끌어내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왜 경찰이 저렇게 해야 되나? 네, 그런 걸 보고 제가 또 뭐 생명평화 대행진을 하면서 이제 전국에서 많은 이제 뭐 노동자나 뭐 골프장 건설 반대, 4대강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거기서 그 고착되고 끌려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그 이제 눈물이 이제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왜 그런 거를 보면서 좀 미약한 힘이지만 나 개인이 뭐 힘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뭐 평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걸 보면서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쥐뿔도 없는 백수지만 그래도 나도 그냥 힘을 보태서 좀 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지금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죠. 제가 이상하게 설명을 했네요. 굉장히 숙연해지는 이야기를.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순수 청년. 정말 순수한 청년 같아요. 우리 보셨죠? 이렇게 순수한 청년들이 하고 있는 행사를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말입니다. 어때요? 한번 강정마을 가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네. 언제 한번 갈 계획은? 우리 YMCA 친구들하고 한번 가자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한번 가자고 해가지고 한번 가서 그 강정마을의 풍경도 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제가 이제 20대 후반부터 이런 활동을 시작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젊었을 때 선배들이 제가 하는 얘기 하나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의견을 내도 안 들어주고 뭐 하자 그래도 뭐 원래 하던 일 있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치받치면서 일을 했었어요. 많이 참고 먹누르면서. 그리고 어디 회의 가면은 막 나이 어리다고 의견 같은 거 되게 무시당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참 진짜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나이 때문이 아니었나 보네요. 뭐 그래도 않는 얘기를 했나 그럴 수도 있겠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실제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직장에서나 일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다 20대 30대들이 핵심들인데 이 세상에는 20대 30대의 목소리가 너무 적게 드러나고 반영되지 않나. 저녁 때 술집에 가면 20대 30대 목소리 굉장히 큰데 낮에 일하고 있을 때는 그들의 목소리 또는 우리 활동 속에서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마지막으로 혹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물론 정리해고 상태에 계속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노동운동 하시고 이럴 건데 재선시부터 쭉 해서 지금 비슷한 처지 또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좀 해보자, 이렇게 좀 더 우리 목소리 내고 우리 힘을 모아서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좀 제안을 한번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시? 이건 뭐 순서 없이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이렇게 한번 말문을 열어주실래요? 매도 좀 일찍 맞죠. 사실은 뭐 제안을 한다거나 뭐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확고한 소신들과 그리고 생각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곳에 지금 계시는 거죠. 이곳에 지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29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하면서 한 번도 내가 이런 곳에 뭘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싸우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사춘기 때는 누구나 이유 없는 반항을 하고 모든 게 다 싫고 짜증나고 한 번씩 튕겨보죠. 그런데 29이었던 나는 지금 이 기회에 싸우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패배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할 거다, 후회할 거다. 지금이 어쩌면 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강한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한 1년만 싸워보자 했어요. 근데 1년이 지금 4년이 넘어가네요. 아까 여기 우리 동지들은 뭐 교회 누나가 있었어, 무슨 강정 누나가 있었어. 난 남자들만인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사실 저기 우리 지부장님 41일을 지금 굶으셔서 홀쭉 지금 마르신 지부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지부장님이 사실 저 굶으시면서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세요. 세시고. 그런데 이렇게 한 41일 굶으시면서 굉장히 온순해지셨어요. 힘이 없으신지. 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제일 선배 늙은 노동자가 41일 굶어가면서 정말 온몸을 내놓고 이렇게 싸우시는데 젊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젊은 나는 송전탑도 못 올라가고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먹을 욕심이 많아서 굶지도 못하고 뭐 운동도 못해, 족구도 못해, 뭐 패션 때문에 삭발도 못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오로지 입 놀리는 거, 이 주둥아리 까는 거밖에 없는데 우리 고동민 동자 그래 너는 입으로만 먹고 살아도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사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선배 동지들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물론 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의 값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이 기억을 갖고 끝까지 전진한다면, 그리고 이 연대의 정신, 우리 생명평화, 그리고 환경, 노동, 그리고 주거권, 이 모든 탈해까지 모든 사실은 합쳤죠. 그러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느끼고 처음으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더 확장하는 이런 기분 정말 좋습니다. 끝까지 한번 싸울 테니까 동지들도 끝까지 내 길도 좋지만은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나의 뒤도 한번 돌아보고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청년이라고 불리우니까 우리 선배들보다 그래도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으로 뛰어가겠다 라는 각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지들 끝까지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이정도 정리 발언을 거의 해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조금씩 짧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용산 얘기하러 여기저기 교육이나 강의 가는 일이 있는데 주로 학생들한테 가요. 아무래도 제가 어리니까 학생들이 많이 찾아주고 좀 이게 노조나 이 단체에서는 저는 좀 반기지 않아서 저기 있는 머리 하얀 박래근 위원장님이 주로 가시고 이러는데, 그래서 학생들하고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좀 연장시켜서 보면, 그래서 좀 우리가 사실 우리 집 요구 갖고 우리의 주거권 요구 갖고 좀 같이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교육, 의료, 주거가 한국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 민주노총 금속노조 분도 계시지만
뭐 교육이나 의료 갖고는 노동자들이 싸움이라도 해보잖아요. 근데 집 갖고는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철거민들의 싸움 혹은 뭐 집 없는 노숙인들의 싸움 뭐 아니 그들의 요구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당장 우리들 문제고 특히 20대 30대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정말 혼자 1000채 2000채의 집을 가져가는 건 우리의 집을 빼앗긴 거거든요. 저들한테 우리 집 빼앗아간 사람들한테 우리 집 내놔라, 우리 청년들의 집 내놔, 우리의 주거권 너희들 빼앗긴 거 내놔라 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싸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뭐 이런 작은 모임들 혹은 탈핵 모임이든 무슨 모임에서도 이런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요구하고 외쳐나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철거민이 아니어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뭐 얘기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그 순서대로 하기로 했나요? 네, 순서대로 할게요. 예, 승우 씨. 저는 뭐 그냥 그런 말이 그냥 지금 떠오르는 게 그냥 눈물이라는 게 떠올랐어요. 그냥 뭐 생명평화 대행진 하면서도 많은 아픈 현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요 근래에도 이제 팟캐스트 찍으면서 이제 옆에 있는 장하나 의원 오는 거 보면서 좀 눈시울이 붉어졌었고 어제 그저께 국회 앞에서 뭐 문재현 신부님이나 강동균 회장님 이하 뭐 해서 6분이 삭발하실 때 그때도 역시 옆에 있는 장하나 의원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좀 울었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진정한 눈물의 가치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좀 내가 인간인 것 같다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그 눈물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아, 멋있네요. 네. 눈물의 의미를 우리 승래 씨에게 눈물의 의미를 알려주신 장하나 의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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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냥 원래 어릴 때부터 눈물이 좀 많아가지고 잘 못 참고 잘 우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도 뭐 제가 국회의원 또는 뭐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게 아니라 청년한테 이런 정치에 참여해보라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냥 공모를 했어요. 이력서 내고 면접 보고 시험 보고 이런 거였어요. 테스트를 하고. 네. 또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평소에 내가 관심이 있던 일들, 뭐 저는 그전에 강정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어떤 탈핵의 문제도 관심이 많았고 노동의 문제도 관심이 많았고 그런데 그 일이 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36이라 이제 뭐 아주 청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되게 영예롭고 영광이고 되게 행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승재 씨 얘기랑 마찬가지로 일이다 보니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루 24시간 계속 그 곳곳에서의 정말 눈물을 참으면서밖에 들을 수 없는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전해져 오는데 일 때문에 몸이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어요. 엄살이지만 왜냐면 뭐 그냥 좀 너무 제가 뭐 감정이입도 잘하고 남의 일 같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근데 처음에는 혼자고 되게 힘들었는데 생명평화 대행진을 하고 우리가 대학문에 다 모였잖아요. 함께 살자고. 그래서 예전에는 각각의 어떤 뭐 분쟁 지역, 문제 지역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같은 마을을 좀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그런 외로움이 가셔졌고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청년 그룹을 따로 형성을 해서 또 제가 거기에 속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청년이 되어서. 네, 저는 다른 얘기는 아니고
정말 함께 살고 싶어요. 함께 살고 싶고 누가 잘 살려고 배부르려고 누구 목숨을 정말 하찮게 짓밟아버리는 이런 세상이 빨리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정치인이니까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선거에 참여하는 거,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안 그러면 정말 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실망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더 관심 갖고 비판 많이 해주시고 늘 지켜봐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 꼭 12월 19일 날 투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투표하실 거죠? 네. 누구를 찍을지 말하지 말아요. 마이크 잡고 얘기해야지 안 들려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여기 대학 다니시는 사람이 지금 제가 대학생이잖아요. 네, 아, 대학생이에요? 네. 아. 네, 대학을 실제로 제가 다니고 있고 이제 대학생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대학생이니까 대학생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여기는 다 정치에 관심 많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역에 돌아가서는 되게 무관심하고 내일 아니다 이제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치에 활동가는 아니지만 관심 가지고 있는 학생이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정치가 나오고 정말 끊으면 안 되는 정말 소중한 선이구나. 내가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겠구나. 다 이 일이 내가 당할 일일 수도 있고 정말 나랑 정말 관련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이번에도 투표율이 대선이 다가오니까 그게 참 문제예요. 대학생들이 정말 유권자 의식을 가지고 이제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꼭 투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 꼭 누굴 뽑는지 얘기 안 하겠지만 일단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 주세요. 네, 꼭 투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대학생들이. 네, 대학생들 꼭 투표하세요. 네. 대학생 여러분, 서울 지나시는 대학생 여러분 꼭 투표하십시오. 12월 19일 날 됐죠? 이렇게 얘기하면. 네. 오늘 뭐 생각했던 이야기와 다른 방향의 이야기들이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각 우리 국회를 포함해서 우리 탈핵, 강정, 용산, 쌍용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 속에 또 이분들의 활동과 삶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통된 의견, 공통된 마음 꼭 이번 그 선거 때 투표들 많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뭐 이 나라를 잘 만들어 갈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 다 있죠. 네. 없어요? 투표 다 하실 거죠? 네, 12월 19일 투표를 하겠다는 우리 약속과 결의를 하면서 오늘 이 청년, 함께 살고 싶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분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올라오실 때나 마찬가지로 자기의견